안녕하세요. 황녀의 쌀하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사위를 무시하는 장모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어느 한 남편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현재 와이프와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떨어져 지낸 지 2주 정도 되어가고 있네요. 결혼한 지 4년 차이고 와이프와 떨어져 지내게 된 이유는 제가 처갓집과 감정이 쌓여가면서 일어났습니다. 와이프도 중간에서 난처해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서 저도 참을 만큼 참아왔습니다. 장인 장모 모두 저를 무시하는 건 기본이었고 그건 결혼하기 전부터 그래왔습니다. 와이프는 세 자매 중 둘째 딸이고 자매들 모두 결혼했습니다. 일단 처갓집은 지방에서 큰 횟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쪽에서는 유명하고 횟집에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운영해 오셨고 그쪽 토박이십니다. 와이프만 서울로 대학을 나와 직장 생활했고 그러다 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집안도 그렇고 학벌 역시 저보다 와이프가 더 좋습니다. 딱 잘라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남자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 두 분 모두 계시고 제 위로 형이 하나 있고 아주 평범한 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보통이며 아버지는 정년퇴직하고 개인 택시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젊으셨을 땐 피아노 선생님이셨고 일찍 접으시고 집안 살림하십니다. 형은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했고요. 처갓집은 잘 삽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 와이프가 마음 단단히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기가 세서 놀랄 수도 있다면서요. 와이프 성격도 조용조용한 성격은 아니고 저와는 완전 딴판입니다. 저랑 다른 성격인 와이프가 좋았고 잘 맞아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처가에 갔는데 장인 장모 차도 외제차에 집도 넓고 횟집은 정말 잘 되더라고요. 저희 집도 못 사는 건 아니었지만 처가에 가니 기가 팍 죽긴 했습니다. 제가 성격상 말수도 없고 유도리도 없고 그렇다고 재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절 보곤 답답해하고 마음에 들어하진 않아 하셨었고요. 남자가 왜 이리 말수도 없고 술도 못하냐, 우리 딸 지켜줄 수는 있겠냐라면서 약간 비아냥거리셨고 처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재치있게 말을 잘해준 와이프 덕분에 처음 인사를 잘 드렸습니다. 또 처형과 처제도 결혼해 그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다들 정말 말들이 거칠고 형님들도 화통했습니다. 말 없는 사람은 딱 저 하나였고요. 그러니 기가 죽을 대로 죽었었고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심정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와이프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처가 식구들이랑 같이 살 것도 아닌데 상관없지 않겠냐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와이프와 제 직장은 서울이었기에 이젠 처갓집 식구들 자주 볼 일도 없을 거다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시도 때도 없이 연락도 하지 않고 그 먼 지방에서 저희 집까지 오셨고 정말 자주 올라오셨습니다. 근처 사시는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불편해할까봐 오시지도 않는데 말도 없이 불쑥불쑥 오시니 정말 많이 불편했습니다. 와이프가 장모님한테 여러 번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셨고요. 한 번은 와이프가 현관 비번을 바꿔놨는데 장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왜 비번을 바꿨냐면서요. 본인 딸이 바꾸자고 해서 바꾼 건데 저에게 따져 묻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만 욕이란 욕은 다 얻어 먹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올라오시면 3, 4일 있다가 가시고 주말이 다 되면 저희 차 타고 다시 집까지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일부러 차도 안 가지고 올라오셨고요. 작정을 하고 올라오신 것 같았습니다. 신혼 초부터 그런 상황은 계속 이어져 갔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결혼하면 저희 부모님과 얼굴도 보고 살아야 하는데 처가에서 계속해서 불러대고 주말마다 내려오라고 하시니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처가에서 말하는 건 법이었으니까요. 가면 처형네, 처제네 다 같이 모여 술 먹고 밥 먹고 놀러 가고 저는 처음부터 불편해서 그런지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모 하시는 말이 자네는 아무리 지켜봐도 속을 모르겠단 말이야. 아니 사람이 한 가족이 됐으면 궁금한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자네는 그런 것도 없나? 여긴 그냥 먹으러 오는 건가? 이러시면서 사람 말문을 막아버리십니다. 더 기가 찬 건 가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오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가면 일을 엄청 시키십니다.
주말이면 저도 와이프와 단둘이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전혀 그러질 못했습니다. 또 매년마다 휴가 때는 처가 식구들과 같이 가야 합니다. 해외도 2번 다녀왔고요. 돈이야 저희도 내긴 하지만 대부분 장인 장모가 계산하십니다. 돈을 떠나서 그저 저는 와이프와 둘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행도 단둘이 오붓하게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와이프와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처갓집 사람들과 결혼을 한 건지 도무지 분간이 가질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처가에 꿀발란 아냐면서 좋게 안 보셨고요. 결혼하고 처음 김장 때는 처가에 내려가서 또 다 같이 모여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김장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형네 집 식구들도 오고 저희 와이프랑 형수님도 친해지면 좋지 않겠냐면서 다 같이 주말에 와서 하자는데 하필이면 그 주말에 처가에서도 김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이번 김장 때는 못 간다. 시댁에서 김장하는데 시댁 식구 다 같이 보니까 우리 빼고 김장해라 라고 했더니 장모한테서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네가 우리 애한테 시켰나? 작년 김장도 여기서 했고 김장 날짜가 한참 전부터 내가 먼저 정해놨으면 여기로 와야지. 어떻게 약속을 바꿔버리나? 그게 아니라요, 장모님.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 댁에서 김장하는 거라서요. 그리고 장모님이 언제 김장하신다고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됐고, 이건 아니라고 보네. 무조건 이쪽으로 넘어오게, 알았나? 그리고 우리 애는 내 김치 아니면 안 먹어. 자네 어머니 김치는 감칠맛도 안 나고 안에 들어가는 젓갈임에 뭐며 그쪽보다야 이쪽이 더 싱싱하고 좋지 않겠나? 잔말 말고 이번 주에 이쪽으로 오게. 그러고는 전화를 그냥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진짜 화가 났습니다. 대놓고 저희 어머니 음식 별로라고 하시는 것도 기분 나빴고 무조건 본인 말만 하시면서 우기시니 이건 대화가 아니라 그냥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저녁 그 일로 와이프와 조금 감정 싸움이 있긴 했습니다. 와이프는 그냥 안 내려가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전 어떻게 그냥 말도 없이 안 내려가냐. 당신이 전화를 드려서 잘 이야기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본인 말도 안 들을 게 뻔한데 전화해봐야 에너지 소비만 된다면서 그냥 저에게도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 죄 지은 사람처럼 전화 안 받아가면서까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와이프와 다툼이 있었고 저도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저희 어머니에게 잘 말씀드리고 처가에 내려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김장 바로 전날 저녁 처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장모님이 쓰러져 병원에 있다면서요. 저희는 급한 마음에 금요일 저녁도 먹지 못하고 처갓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집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가루가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라면서 과도한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한다면서요. 일단 큰일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생각은 했고 오는 길에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또 이미 처가에 왔으니 김장은 처가에서 해야 할 것 같아 보였고요. 그런데 제가 잠시 전화통화를 하고 들어오는데 처형과 장모님이 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들려오더라고요. 장모 하는 소리가 내가 이렇게 쓰러지니까 온 거야. 안 그랬으면 안 왔을 거야. 넌 모르는 척해. 엄마도 참 유별나. 알고 있지? 저런 소리를 듣는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장 하나 때문에 그런 황당한 일까지 벌인 장모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전 살아오면서 거짓 없이 살아야 된다고 배워왔고 아니면 아니지 거짓말 해가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 하는 그런 장모가 더욱 거리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 보며 와이프도 가끔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보다는 선의의 거짓말이랄까요? 약속에 늦었으면 솔직히 말해야 하는데 무슨 핑계를 대면서 가끔 거짓말하는 걸 봐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럼 상대방도 기분 덜 나빠하고 서로 기분 상할 일도 없으니 하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면서요. 그땐 그런 와이프가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는데 장모 하는 걸 보니 진짜 배운 대로 행동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와이프한테 말했더니 그냥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본인 엄마 답다면서요. 전혀 놀라지도 않아 했고요. 보통 그러면 놀라지 않나요? 그런 와이프도 점점 이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저도 점점 지쳐갔고요.
그러다 처갓집에서 저희가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자 구실 잘하는지 병원에는 다녀와 봤냐고요. 진짜 말을 해도 항상 저렴하게 말하니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대꾸하기도 싫어지게 만듭니다. 사실 저희가 아이가 안 생기는 건 모두 처갓집 잘못 아닐까요? 처갓집 때문에 주말은 거의 반납하듯 처가에 가서 살다시피 하고 있고 평일에는 말도 없이 올라오시는 장모에 휴가는 처갓집 장인 장모와 가야 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기겠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말이 있죠. 저희 와이프는 하늘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술을 워낙 못 마시고 와이프와 처갓집 식구들은 모두 주당입니다. 아무리 버텨보려 하지만 전 최대 2병 마시고 기절합니다. 남자라지만 술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술 안 마시려고 하고요. 그런데 처갓집 가서 뭘 하려고 해도 전 이미 뻗어 있고 와이프는 남아서 술 먹느라 바쁜데 어떻게 하늘 보고 별을 딴답니까? 처갓집에 있는 것도 불편한데 그러고 싶지도 않았었고요. 정말 저와 전혀 맞지 않은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본인 딸에게는 별말 안 합니다. 저만 붙잡고 잔소리하고 닥달합니다. 저보고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하는데 정말 기분이 더러워서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장모한테 처음으로 버럭 화를 냈고 기분 더러워 한마디 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병원에 왜 갑니까? 그냥 장모님만 저희 집에 안 오시면 애 생길 테니까 그만 좀 들락날락 하시라고요. 제가 와이프랑 결혼했지. 언제 대를 사회되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퇴근하고 장모님 저희 집에 와 계시면 숨이 턱턱 막혀요. 저 솔직히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 이혼녀 만들기 싫으시면 얼굴 좀 그만 보고 살자고요. 그렇게 폭탄 발언을 하고 전 집을 나와 본가로 와버렸습니다. 이틀 뒤 주말에 집에 가보니 와이프 데리고 내려가셨더라고요. 와이프한테 연락해보니 본인이 잘 이야기한다면서 내려가는데 2주가 흘러가 버렸네요. 와이프한테 계속 연락하는 것도 지쳤고 이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난리라는데 저희 처가만 딴 세상 사람들 같습니다. 정말 진절머리 나는 집구석이네요. 이젠 와이프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에서 난처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흐지부지하는 게 싫습니다. 평상시에는 딱 부러지는데 처갓집에서는 그러질 못하네요. 저도 질질 끌려다니는 결혼 생활에 지쳐버렸고요. 저희 부모님도 대충은 아시고 계신데 제 판단에 맡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대로 와이프와 끝내버리고 싶지만 한편으론 억울하기도 합니다. 일주일 더 기다렸다가 연락 없으면 내려가 보려고요. 가서 이혼을 하던 안 하던 결판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속이 너무 답답해 사연 보내봅니다. 저처럼 이런 취급 당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 있을까요? 모두 제가 못나서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위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